네, 안녕하세요. 웹인TV 시청자 여러분, 웹인TV의 이세인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최근 웹툰계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이재민 평론가님과 성인수 작가님, 이제 성인수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불찰주야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죠? 뭐 바쁘다기보다는 그냥 일이 많죠. 일이 많으신가요? 이게 그 말인가? 네, 아니 그 얼마 전에 만화영상진흥원에 갔는데 문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재민 평론가님, 혹시 감금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정해진 그 근로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길래 제가 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 최대한 잘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사측 얘기고 너 사측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인터뷰를 한번. 농담입니다. 잘 지키고 있고요. 네. 네, 시간이 딱 되면 연락도 안 하고 저희 아는 척도 안 해요. 네. 제가 연락을 해도 나한테 얘기했던 거랑 다른데? 아닌데? 저희는 최대한 근로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최대한 국가가 정한 걸 이제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최근에 나온 이슈, 요즘에 또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K-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이렇게 나오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요즘 K-툰 이슈가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핫합니다. 전반적인 오버뷰를 한번 이번에 기사를 다뤄주신 푸른봄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먼저 K-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레마켓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까지 같은 이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레마켓 웹툰은 앱을 판매하는 앱스토어 같은 형태의 그 앱 판매소였고요. 거기서 이제 올레마켓 웹툰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서비스였던 거죠. 그 다음에 2016년이죠. 2016년 9월에 이름을 바꿉니다. K-툰으로. 그 다음에 K-툰 2.0이 2017년도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018년 6월에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통보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샀죠. KT쯤 되는 데가 그 MCP사에게 일방적으로 고려제에서 RS 방식, 그러니까 수익시어 100% 수익시어 방식으로 바꾼다. 70%를 삭감하고 30%만 예산을 남긴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반발이 너무 강하고 원청의 갑질이다. 이제 당시에 갑질 논란이 엄청 컸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원청의 갑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KT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다음 계약 갱신 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죠. 2019년 4월까지 잠깐 동안 미루겠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예산이, KT의 예산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결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답을 해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해놓고 이후까지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월 28일 작가들에게 한 40분 정도 되는 작가분들에게 연재 불가, 그러니까 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갑니다. 2019년 4월 이후로는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 K-툰에 계약을 할 수 없다 라고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해당 작가분들은 그럼 K-툰에게 전송권이 있는데 그 전송권 계약 해지를 했으니까 우리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MCP사인 투니드와 KT 모두 그거는 돌려줄 수 없다, 전송권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송권이라는 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래 사라진 게 맞는데, 이쪽에 더 주장하는 건 정상적인 연재 종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재 종료 이후에 일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3년 동안은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기들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법률 판단을 받아본 결과는 조금 이게 달랐고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작가님들이 이제 디콘지라든지 아니면 만협이라든지와 함께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단계입니다. 내용 증명을 쓰고 디콘지에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네, 오랜 진행 시간 중입니다. 동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송희수 작가님, 이거 관련돼서 이제 많이 작가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네네. 작가님들, 물론 당사자 작가님들하고 비당사자 작가님들 좀 구분을 해서 대략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 정도로만 해서 현재 작가님들이 어떤 반응이신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K톤이랑 전혀 관계없는 작가님들, 관계없는 만화와 관련된 만화에 관심을, 웹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 되게 복잡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워딩이 많이 나오고 계속 여기저기 쿠션 먹는 걸로 해서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좀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웹인의 기사로 떠서 그나마 지금 정리가 된 편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사자 분들은 말씀하셨듯이 만나기는 좀 만나봤어요.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좀 한 가지 제가 느끼기에 키포인트는 얘기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도 작가들마다 해놓은 얘기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언제 어느 일시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체크를 했는데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들도 좀 많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작가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거짓말을 믿고 이때까지 그 정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취합해오던 작가님들, 그것을 믿고 이때까지 활동했던 작가님들한테는 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푸른봄 이재민 평론가님이 취재를 하셨잖아요. 취재를 네네. 하시면서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양 업체들의 이야기는 어떻던가요? 일단 양 업체라고 하시면 이제 KT와 그 투니드의 투니드죠, 얘기가 될 텐데, 네, KT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KT 쪽에서는 정말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달라라고 심지어 개인 번호로까지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거부받았고요. 그러니까 답장이 안 온 거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었는데 뭐 그냥 안 받고 문자 답장이 없고 이런 식이었고요. 공식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 KT 투니드 담당자에게 연결을 시켜달라, 메일 전달해달라라고 했더니 전달했다는 메일만 오고 그 다음 그 이상의 연락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니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어제라고,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어제죠. 4월 5일에 이제 저희가 답변해달라라고서 질문을 보내놨던 거에 답장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고려 반환 후에 전성권이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2018년 여름에 이슈였는데 7월 8월 이때 이슈였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유효하냐라는 말에 투니드에서는 지금 아직 유료화를 진행하지 않았던 당시에 그 10회차 미만의 신인 작가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다. 그래서 그런 작품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지 전체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플랫폼, 그러니까 이건 KT를 말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계약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연재 종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성권 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작가랑 연재할 때 고려 협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그 근거자라고 작가한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통보 받으면 그게 고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K2는 고려를 지급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업계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고려를 인상해왔다. 뭐 근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 작품이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이 비슷한 현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을 유지한 작품인데 동일한 기준으로 고려를 계속 지급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트래픽 자료는 고려 결정의 참고사항이지 협상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치가 아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럼 그 기준을 작가들이 알려줬느냐? 작가들은 하나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트래픽 자료를 뭐 플랫폼마다 추출 기준도 다르고 등락 또한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트래픽이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변동하는 수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NS에서 불법 성인물 광고 계정이 K2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걸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트위터 계정이 없고 트위터 마케팅 자체를 돌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는 KT에 관한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K2 담당자와 이 얘기를 나눴다고 하니까. 근데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캡처된 것들과 지금도 버젓이 있는 그 K2으로 연결된 그 광고 문구들이 있는데 근거 없음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는 좀 공개를 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되게 제한적이에요. 취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해서 연락을 받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만나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보통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오해했던 부분들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충 이제 이게 전체 사건이 어떻게 된 거구나라는 게 양쪽의 입장에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수준이라서 KT와 투니드 모두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지금 우리가 말하면 니네 또 욕할 거잖아. 약간 되게 방어적이고 되게 약간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거는 이재민 평론가님이 취재를 하면서 받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네. 저의 그 감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취재를 할 때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취재 어렵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재가 어려우면 이거 지금 저희가 취재 협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 지금 상황이 좀 되게 격렬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건 되게 너무 방어적으로 나온다. 자기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정해진 시간이 4월 27일인데 이때까지 어떻게 해결이 될 걸로 전망이 되십니까? 성인수 작가님, 이거 관련돼서 작가분들이 생각하시는 흐름은 어떻게 답변을 받으셨나요? 해결이라는 게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결될 거냐라고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27일까지 어떻게 흐를 것인가 이 사태가. 작가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혹시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해진 디데이까지 어떻게 흐를 것인가. 아까 푸른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작가님들도 제가 이런 거 문의하면 되게 방어적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피해자고 자기가 뭔가 부당한 것 같은 느낌을 다들 받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아니면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카톡을 보내거나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방어적이거나 지금 알아서 하고 있다 뭐 아니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리고 뭐 뭔가를 하고 있겠죠 자기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제3자를 되게 꺼린다는 느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취재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는 비공개로 나와 주셔서 얘기해 주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 분들은 앞선에 말씀하셨던 그런 협단체들과 여러 단체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거는 뭐 변호사 선임하에 뭐 이런 변호사 선임이 아니고 입회하에 이런 것들은 뭔가 이야기가 되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시는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위에는 이렇게 막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거 자주 물어보고 다닌다는 걸 알고 했을 때 도와드린다라는 것도 아는데도 말을 잘 안 해주세요. 네, 그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7일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27일까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업체 측이나 그리고 그 업체와 함께 하고 있는 KT 측이나 이런 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처음부터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묻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투니드만 약간 좀 약간 정색하면서 뭔가 관리에 들어간 것 같고, 그게 27일 만약에 27일까지 정해져 있다면 그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이 문제가 뭐가 잘못인지가 좀 일이 커지면서 그때 어떤 해결 방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합니다. 서민수 작가님을 딱 보면 풍기는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게 김호준 씨랑 많이 닮아서 신뢰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처용상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처형이요? 귀신을 쫓는 상이다. 귀신을 쫓는 처용 있잖아요. 처용. 처용. 아예 김어준상.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아니에요. 욕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그쵸, 있지만, 예, 아직, 기본적인 전체적인 태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방어적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민 평론가님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7일까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27일까지 해결이 되려면 그 전에 이제 여론전에서 많이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얼마나 작가분들이 이제 KT를 압박할 수 있느냐, 투니드도 아니고 KT를 압박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KT를 압박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가능한 조건들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KT의 황창규 회장이 굉장히 많이 불러다니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대가 크죠. 작가분들이 뭉치지 않으면 이 KT라는 거대한 기업을 상대하기엔 너무 작가분들의 집단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부 똘똘 뭉쳐도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가분들끼리 이제 그 의견들이 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27일까지 단박에 해결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K2이 최근에 아무리 봐도 이건 KT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K2 자체 비독점 작품들이 대거 지금 연재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서 특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마케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K2 자체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작가님들과의 계약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인 것 같은데, 이미지가 사실 좋지 않아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추측성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러프하게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재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소설 플랫폼 블라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랑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KT 직영이거든요. 여러 개 CP사를 거느리고 있고 KT가 직접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K2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운영의 거의 대부분은 투니드가 맡고 있고, 그리고 KT는 거의 홈페이지 운영, 앱 운영 돈만 되는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작이 대부분 비독점작으로, 그러니까 MCP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실상 거의 업로드만 하면 되는 수준의 이미 검증된 작품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그 작품들을 가지고 심지어 완결된 작품들도 있어요. 그 작품들을 대거 들여와서 투니드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건 아닌가? KT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블라이스와 K2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쳐지지 않을까. 이게 뭐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KT에서 원하는 바는 CP사들이 여러 개 있는 웹툰 플랫폼과 CP사들이 여러 개 있는
웹소설 플랫폼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랑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카카오 페이지 팔로우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RS 방식 처음에 2018년 6월달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카카오 페이지 모델을 따라가기로 했다라고 그 KT 쪽에서 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약간 그런 합치지 않을까 결국에는? 결국은 지금 지금 추측하시는 거대로라고 하면 KT에서는 K톤이라는 브랜드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황창규 회장이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겪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지금 풍파가 엄청 세고, 근데 이 황창규 회장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올레 지우기 사업이었어요. 그 전에는 올레였잖아요. 그 전에는 쇼였고 KT의 브랜드 명칭이. 그걸 지우고 다시 KT를 돌려놓은 게 황창규 회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황창규 회장이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하다가 결국 쓰러진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 회장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할 거는 그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KT 지우기겠죠. 그때 K톤이 살아남으려면 K톤이라는 이 KT가 앞에 들어가 있는 이 거를 빠르게 버릴 수 있는 알랑말랑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건 이제 웹툰 안의 얘기가 아니라 바깥의 얘기에서 좀 이렇게 킹리적 가심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성인수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요? 그냥 가시권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일단 KT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다는 느낌도 받은 적 없고, 그리고 이것부터는 추측인데 KT가 투니드를 정말 신뢰할까? 신뢰하고 있어서 이 사단이 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지 투니드에 대한 입지 축소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둘 관계가 앞으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투니드 입장에서도 만약에 작가님들이랑 파트너십이라면, 정말 파트너십이라면 본인들이 모든 정보를 움켜쥐고 그 중에서 재단해서 작가님들한테 조금씩 그것도 이리저리 이렇게 나눠줘서 서로 갈라치기 되게 만들 게 아니고, 정말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작가님들하고도 KT와의 투니드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정확한 정보들을 작가님들한테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조건 하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정말 같이 함께할 작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생각은 저는 밖에서 제3자인 밖에서 봤을 때 별로 들지 않고, 작가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계속 숨겨놓고 얘기를 안 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투니드 측에. 부디 안 그랬으면 좋겠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걸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쭉 취재를 하고 얘기를 듣고 하면서, 왜 작가들한테도 투니드에서 계약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합의서를 쓰거나 할 때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잖아요. 그것처럼 KT도 투니드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묻겠다라고 되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아무 말이 안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이건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실 KT와 투니드의 관계가 사실 동등한 관계가 지금 형성되긴 좀 힘들죠. KT는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자금을 집행을 하는 업체이고, 투니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을 모집을 했던 업체이고, 또 KT가 투니드한테 투자를 또 했었잖아요. 뭐 그게 전에 나왔던 규모로 따지면 투니드 입장으로서는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었고, KT 입장으로는 또 큰 돈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동등된 입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업체 대 업체 간의 아마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밖에 공개가 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카카오 페이지하고 다른 업체들이 어떤 계약 관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그처럼 그 업체와 업체들이 계약을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서 어떤 계약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거죠. 네. 어쨌든 그렇죠. 네. 어쨌든 K2 이번 사태는 이제 아직까지 진행형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하나씩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수 작가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떻다 이렇게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심정적으로는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보를 더 저도 모으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참 작가의 입장으로서 참 작가들이 너무 힘들겠다. 라는, 작가라는 직업이 원래는 미래가 불투명한 직업이라서 힘든 거였는데 이제는 파리 목숨처럼 돼버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 겹겹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쏟아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걸 만드는 창작자의 위치랄까요? 노동에 대한 대가 이런 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좀 찹찹하네요. 이게 KT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곳에서조차 이렇게 한다는 게, 뭐 그 업체가 작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줘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작가님들은 힘내시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넘어가시죠, 이재민 평론가님. 네. 상혜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더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는 뭐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요. 이 유튜브 화면에 메일 주소가 하나 나갈 거예요. 그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아니면 뭐 저 아시는 분들은 SNS 아이디나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거든 좋으니까 연락을 좀 주세요. 작가분들이 계속 혼자서 고민을 하시고 제한된 정보로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게 일이 되게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싶으신 문제들은, 다른 데가 못 믿었다 싶으신 분들은 뭐 저에게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라고 믿음직스럽겠냐마는 그래도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정보 공유를 작가님들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요. 그러니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KT랑 토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고 싶은 거지? 라는 게 잘 안 보여서 그게 보일 때쯤 되면은 이미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찾아봐야겠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말씀 조금만 더 드려도 될까요? 이게 작가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네, 어차피 편집은 성희수 작가님께서 하시니까 예,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연락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말고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련해서.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작가님들이 계속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안 해주시고,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측면으로 문제 에너지를 이끌고 가서 그것들이 한꺼번에 도움을 줘야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험상. 우리가 지금 서로 감정 앞세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연락드리거나 부디 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이재민 기자님 그리고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가지고 서로 정보가 공유된 상태로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태로 대항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좀 연락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약을 파셨는데요. 네, 실제로 성능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은행 건부터 시작을 해서 KT 건까지 사실상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짜잔 하고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태, 논란이죠. 이런 논란과 이런 사태,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KT 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웹툰 인사이트와 웹인TV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